예, 정준길입니다. 방금 유해의 최고위원과 어제 있었던 김현정 뉴스쇼 관련된 대담 마치고 다시 모셨습니다. 왜 모셨냐고요? 예, 방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에 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바로 유해의 최고위원님의 개인적인 문제이자 우리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카더라 통신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다시 우리 유해의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는 뭐 논평을 하시는 입장에서 오신 거고 네. 지금은 조금은 약간은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조금 있는 당사자로서 네. 이제 이 자리에 서셨는데 혹시라도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우리 언론인들이나 또는 문제 제기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문제 제기 좀 해주십시오. 뭘 문제 제기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 유해 최고위원 학력에 문제가 있다. 경력에 문제가 있다. 특히 독일에서 3년 8개월 만에 독일에서 석박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뒤에서 뒷공론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유소 습격 사건 아시죠? 한 놈 붙잡고 확실하게 죽여버린다. 라는 것이 우리 유해 최고위원의 모토입니다. 저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또 변호사로서 이미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하지 않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유해 최고님. 그러면 이제 지금 법률 대리인님. 그래도 공개적인 거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당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 유해 최고님에 대해서 제기되는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그것도 공개적인 게 아니라 네. 학력 위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3년 8개월 만에 석사 박사를 받았다는 저거는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돌았고 좀 들으신 적도 있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죠. 뭐 그게 진실인데 왜 마음고생을 하세요? 근데요, 그게 어떤 날은요, 단장님한테 누가 만약에 또 서울대 나온 거 맞아? 증거 대봐. 이러면은 처음에는 웃어요. 그래 당연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증거 대봐. 왜? 내가 왜 증거를 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사실 안 했지. 예? 또 뭔 소리예요? 변호사인데. 그렇죠. 내 변호사인데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봐. 너 사실 뺏겼지? 뭘 뺏겨요, 뺏기기는? 친구 거 뺏겼지? 이러는 거예요. 옆에 그 친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웃어요. 그런데 이게 왜 단장님도 사시 공부하고 서울대 공부할 때 힘든 시간 많잖아요. 네, 뭐 그거는 있었죠. 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힘든 아픈 시간.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웃죠. 왜냐면은 제가 거쳤던 그 경력과 그게 다 있으니까. 네. 자꾸 듣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어떤 단계가 되냐면요. 약간 살짝 내가 뭐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적이 생겼을까?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분노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평정돼요.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진짜 와라. 사건 내가 돈 좀 벌자. 네. 예.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이제 평정 단계이신가요? 평정인데요. 평정과 분노가 약간 섞였어요. 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밤에요? 들어보니까 또 그 모 기자가 뭐 그런 뭐 기사를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그 평정됐던 마음이 조금 흔들렸죠. 어제 흔들리신 밤에. 것 왜냐면 제가 아직도 말 못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얘기는 시작하면 눈물이 아직도 나와요. 그게 10년이 지난 얘긴데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좀 가난하게 살았던 거, 또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던 거, 그게 이게 왜 잊고 싶은데 한 번씩 끄집어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밤에는 그게 울컥 터지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네네.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많이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적반하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안 삼을까 사실은 좀 걱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만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의혹.
유여의 최고위원은 독일에서 3년 8개월을 공부하면서 석박사를 받았는데 독일어를 눈으로 혹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어는 못한다.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뭐 이상한 자료를 주시던데, 예? 여기에 보면은 DSHE 해서 73, 77, 66, 77에서 마지막 파이널에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토플, 토익 같은 건데요. 아, 우리식으로 하면 그게 독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에스하 조이그니스 독일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요? 데에스하 조이그니스인데요. 네. 독일어 검정 능력 시험 그 증명서. 성적이네, 그러니까 성적.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 독일은 대학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독일어를 잘해도 독일 땅에서 저걸 독일 학교에서 받아야지만. 다르네요. 토플이나 토익이랑 달라요. 다르네요. 그래서 독일 학교에서 저 시험을 패스해서 저 조이그니스 검정 능력 시험 증명서를 받아야지만 그게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야지만 학교 들어가듯이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대학을 들어갑니다. 이게 1급이 낮은 거고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지금 여기 뒤에 이게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데 있구나. 1이 제일 떨어지고요. 제가 헷갈렸었는데 2가 중간, 3이 제일 높은 건데 3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아주 말을 잘하는 거고요. 2부터 법대하고 의대를 갈 수 있어요. 1은 예체능. 네. 네. 일은 예체능. 네. 그러니까 2를 받았기 때문에 법학 전공이 가능했다. 그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성적이 조금 좋은 성적.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석박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토익, 토플 비슷한 성적을 받아서 그래서 들어갔다. 이제 얘기가 됐고. 자, 이게 뭔가요? 이게 석사 예. 졸업이죠? LLM인데요. 네네. 제가 석사 이걸 따기 전에 저는 그러니까 소년법으로 땄어요. 소년법으로 석사를 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사실은 저는 자랑인데 학부에서 과목을 이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동독 지역에 있었어요. 구동독. 그렇죠, 예나.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교수님들이 한국인을 잘 모르고 저를 이제 굉장히 그 커리큘럼이 빡세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부에 가서 성적을 따오라고 했던 거죠. 저는 한국에서 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오라고 해서 결국은 또 가서 따게 됐고요. 그 과목에서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물권법이라든지 그런 과목을 공부를 해서 학점을 땄습니다. 그 학점을 따고 세미나 아르바이트를 쓰고 석사를 마친 거죠. 그리고 그 성적표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요게 이제 석사네요, 석사. 네. 자, 그래서 근데 이거 혹시 또 위조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박사, 석사 받을 때 무슨 독일 대사관에서 인증서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위에 무슨 도장이 찍혀 있네요. 공증 받은 거고 이게 원본입니다. 공증 원본입니다. 원본이구나. 네. 인증서가 있는데 독일 대사관에서 받으신 거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요거랑 이게 같은 건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수로 이제 석사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고 맨 뒷면에 보면은 2007년 제 4171호로 그죠? 논문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인증한다라고 해서 안영기라는 영사님께서 당시에 독일 대사관 그죠? 독일 백림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증을 한 서류가 있네요. 공증을 한 서류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시고 석사는 있고 그럼 박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비슷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차이가 커요. 석사는 여기 밑에 직인이 없고요. 박사는 직인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요. 가만히 있어. 어디? 요거 좀 자세히 이거 좀 확대해서 한번 주세요. 독일은요, 학위에 직인이 없으면, 박사 학위는 직인이 없으면 안 돼요. 독일 석사는 그냥 간단한 거고요. 박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박사는 굉장히. 여기 이름 있는데 보면 여기는 밋밋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만져보면 톨도톨해요. 뭐가 찍혀 있는데 요 그림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뭔가 직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찍혀 있습니다. 요게 있는 것이 박사. 그죠? 그리고 직인이 없으면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써져 있어요. DR 독토 유리스트, 닥터 유리스타. 그러니까 독토 요게 유리스트. 박사라는 네. 얘기구나. 그리고 박사. 그게 보면 제 논문 제목까지 다 적혀 있고 또 네. 공증을 받았죠. 혹시나 이것도 비슷해서 가짜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도 또 무슨 인증을 받아놨네. 이거 참
공격하려는 사람 힘들겠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그 당시에 신정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모든 걸 다 챙겨왔었습니다. 아, 신정아 사건이 있어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되겠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문제 삼을까봐 제가 준비를 다 해뒀었죠. 예, 여기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주 독일 대사관의 안영기 영사님께서 유여의 최고위원의 박사학위 자격증 관련해서 면전에서 원문과 상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맞는 것 같네요. 일단 그래도 몰라요. 맞아 봅시다. 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외국 박사 학위 신고 필증 2008-0001호네. 2008년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건데 며칠 날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2007년 12월 31일 날 네. 12시 반에 한국에 귀국해서요. 네. 또 귀국을 한 뒤에도 출입국 관리도 뗐어요. 어. 독일에 공부 안 했다고 할까봐 왔다 갔다 하면서 체류한 것까지 제가 증명서를 다 뗐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세심하고 신모원령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대비하려고 대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신정아 사건을 보면서요. 외국 신정아 학위가 사건을. 이렇게 바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격이 형사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두철미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래서 12월 31일 날 12시에 들어와 갖고 신고를 2008년 1월 2일 날 했네. 1월 1일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신고를 한 거네요. 1월 2일 아침 9시에 바로 튀어가서요. 제가 1번입니다. 이렇게 바로 튀어가는 거는 뭔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아닙니다. 미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든 일이든 항상 할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좀 제가 적반하장을 아마 매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제 근성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기에 보면은 논문 언어가 독일어라고 돼 있고 네. 학위 수여 교 해서 예나라고 JENA. 제나가 아니라 예나랍니다. 네. 그 제나라고 읽으면 무식해집니다. 네. 그다음 입학일 및 학위 수요일이 2014년 4월 1일 날 입학했고 네. 2007년 12월 19일 날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돼 있고요. 네. 신고 완료일자는 1월 2일. 퀘션. 네. 왜 학위 번호가 없어요? 학위 번호가 세상에. 제 논문 보세요. 논문이 아니라 졸업장 보세요. 네, 졸업장. 네, 졸업장에 학위 번호 없습니다. 왜냐면요. 또 그 이유가 아니 우리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세상에 그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독일이라고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식하세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좀, 네. 예, 예. 독일 대학은요. 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아예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아예 홈페이지 안에서 그 해 연도에 졸업한 사람 명단이 아예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2007년 12월 19일에 이제 유여해라고 이렇게 이름이 뜨고요. 아예 뜨고. 그렇네. 네, 지금 보세요. 네. 제 이름이 뜨고 네. 그리고 여기에 제 논문이 뜨고 논문 지도 뜨고. 교수도 뜨고 지도 하기 교수님 때문에 조남이 프로페서 노예 바커. 노엘바흐. 아, 예. 발음이 그래서- 좀 되죠, 저도.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학위 번호가 아니라 독일은 그 번호를 매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 학위 번호 없으니까 위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유채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무식한 얘기라 그러는데 그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순간적으로 나온 말을 어떻게 참습니까? 나중에 취소하세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 학생증이 뭐 이래요 이게 이게요, 제가 사진도 없고. 아니요, 제가 가 있을 때 이 학생증에서 다시 하드 케이스로 바뀌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하드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있는데 예. 여기는 6개월마다 갱신이에요. 아 이게 그렇구나. 뭐냐면은 버스표예요. 아 버스표. 예, 독일은 학생은 다 버스가 공짜거든요. 그렇습니까? 버스 기차가 공짜인데 아.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 공짜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처음에 있다가 제가 돌아오기 한 1년 전에 네. 딱딱하게 우리나라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집에 있는데 아. 이걸 왜 뒀냐면 너무 이제 눈물겹게 공부를 해서 아. 여기 보면은 이제 네. 전공은 무엇이고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박사 과정에 들어 있다. 이게 여기 프로모지온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박사 과정 들어갔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못 들어가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그래서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유해 최고께서 그 예나 대학을 그 해에 졸업했는지 여부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대요. 이름이 사이트에.
글쎄, 근데 뭐 문제 제기하는 분들 한번 그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논문이 없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 얘기 저 들었어요. 네, 그 우리나라 도서관에 논문이 없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성적이 조금 좋아가지고 출판이 됐어요. 아, 아이고, 이렇게 은근히 자랑까지 하시네? 아니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네, 독일에서 성적이 이렇게 5단계인가 4단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밑에 등급을 받으면 출판이 안 되고 우리나라 논문처럼 논문을 만드는데요. 1, 2등, 3등 뭐 하여튼 그 정도 등급이 되면은 그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선 없는 제도네요, 그것도. 잘 없는 제도인데.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 출판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많은, 그러니까 독일에서 많은 박사들이 이 출판사를 이용하는 좋은 출판사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자비를 한 30% 내고 70% 정도 아마 거기서 해줬던 걸로 지금 기억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무슨 아마존 사이트에 가면은 그럼요. 우리 유채고께서 쓰신 논문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아이, 당연하죠.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왜요? 책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출판된 책이고요. 아마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무슨 구글 사이트에서도 책을 검색하면 바로 책이 나오고요. 그 책이 이제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에 판매되고 있어요? 원래 36유로였는데요. 지금 34.20으로 할인하네요. 36유로면은 한 3, 4만 원? 약 5만 원. 5만 원. 약 대충 4만 8천 원. 아, 그럼 우리 유채고 의원님의 논문을 한번 보려고 하면 네. 5만 원을 주고 사야 되네. 네, 근데 제가 인쇄는 포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아. 왜냐하면 인쇄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인쇄를 포기하는 대신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혜택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지금 많이 까먹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가 책이 몇 권이나 팔렸습니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번 좀 더 설명할 기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음에 한번 추적해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쭤보면 몇 권 네. 팔았는지, 그럼 얼마를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있고, 그럼 그 돈을 갖고 적어도 우리 PD님이나 작가님한테 제가 밥을 받는 게 한끼 사지 아니라니까요. 인쇄 포기. 않을까? 포기요. 네, 제가 인쇄를 그럼 포기하고 취소입니다. 왔어요. 네. 그래서 책이 이 책이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책이 이 책인가요? 네, 그게 원본 책입니다. 팔리고 있는 책. 팔리고 있는 책. 요 책이 바로 가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만 원, 32유로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그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Die Verfolgung ist volksstrafrechtliche Verbrechern nach deutschen und südkoreanischen Strafrecht. 평소랑 모습이 달라요. 눈썹 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 박사 학위 신고 필증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6개월 만에 한국 비교 형사법 학회에 가서 네. 무슨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발표는 2월쯤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2월에 발표하신 거예요? 네, 책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나온 게 7월이구나. 예, 그렇죠. 한국에 들어와서 발표를 1월 아니면 2월에 대충 했고 네네. 그게 뭐였냐면 신진학자 발표. 근데 논문 쓰는 사람들 보통 네네. 들어와서 하는 거였고 대구쯤에서 발표했던 영남대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네네. 해요. 아주 진짜 오래된 얘기네요. 예. 그리고 들어와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이 이제 책으로 나왔고 이게 잡지에 나왔고 그걸 이렇게 별세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정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등재학술지고요. 네. 점수가 높은 등재학술지였고 비교형사법이라는 거는 외국과 비교한 논문을 쓴 사람들이 제출하는 논문지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 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다음에 밑에 독일어로 쓴 필자의 학위 논문을 기초로 작성하였기에 모든 약어는 독일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궁금하면 한번 또 찾아보시고요. 근데 여기 이제 퀘스천. 대법원 재판연구관. 아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요. 검찰연구관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연구관은 검사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판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법시험도 합격한 분도 아니시고 지금 막 외국에 가서 지금 현재 좀 보니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이 어떻게 법원에 재판연구관 간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아니 부러운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라니까. 그건 무식하신 거예요. 아니 왜냐면요. 제가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요 한 자리에서 무식하다 이 얘기 제가 2번째 듣거든요. 근데 저는 억울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을 전달하는데
제가 무식하다는 얘기 하신 건 아니시죠? 근데 왜 땀을 흘리세요?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는 자리가 공고가 떴고요. 네. 독일 박사 전문, 독일 전문가를 뽑겠다고 했었고 아.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진짜 뭔지 모르고 지원을 했었어요. 그 자리가 뭔지 모르고 지원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혹시 문준영처럼 단독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한 11명 대충 있었던 걸로 아, 기억하고요. 그래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다들 백이 있었는데 백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국에 귀국한 지 한 15일 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제가 지금 당에서 100일 만에 지금 당선됐다고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들어온 지 10며칠 만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때 왜냐하면 지금도 재판연구관은 이렇게 외부에서 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잘 안 뽑거든요, 다시. 네, 저는 근데 그거는 그 시기에 마치 오셨을 때, 그러니까는 이 독일법 전문가인 사람을, 그러니까는 현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 네, 외부 네. 전문가를 뽑는 공고가 나서 그거를 보고 지원을 했고, 문준영처럼 절대 단독 지원이 아니고 아유 단독 한 아니었죠. 11명인가 왔고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그 정도 뭐 10여 명 7명에서 왔고. 10명 이런 숫자였던 걸로 기억해요.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뭐 무슨 백들이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이 네.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셨다. 어떤 분이 오셨냐면 교수님들이 연구년인데 명예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아, 많았다라고 그랬구나. 들었었어요. 예. 네. 그렇구나. 결국 그러면은 우리 유여의 최고위원께서 바로 법원행정처에 근무를 했다라는 것. 판사도 아닌데 재판관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그 의혹이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변호사 사칭이라는 또 말을 쓰고 있어요. 아, 변호사 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네네. 자, 그래서 여기 이게 경력증명서입니다. 자, 경력증명서는 뭐냐면 법원 행정처장께서 유여의 최고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뗀 건데 여기에 보면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재판연구관, 물론 시간제 전문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나급으로 해서 대법원에 근무했고. 네, 학교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풀타임으로 매일 할 수가 없어서 학교 가는 날짜를 뺐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그대로 나급으로 해서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8월 10일까지 근무 연한은 17개월이네요. 17개월 정확하게. 예. 이렇게 근무를 했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국회에 가셨는데 한 1년 놀다 갔다. 또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 대법원을 그만둔 이유가요. 네. 계약 만료가 아니고 국회로 법제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만뒀습니다. 아, 그 실력이 부족해서 잘리신 건 아니시고. 제가 그 당시에 꿈이 좀 컸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국제형사재판소로 박사를 받고 들어왔는데 네. 제가 공부할 때 이행 법률이 한국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발의돼서 통과되는 과정을 보고 네, 네. 전화를 걸었어요. 국회에. 네, 네. 이 법은 누가 발의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36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정의감에 불탈 때였어요. 네. 갑자기 국회에 법제관이라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법제관. 음. 거기서 자리가 공고가 났길래 법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줄 알고. 혼자 마음대로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죠. 아니 정말로요. 법제관은 하고 싶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 법을 만들고 싶어서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응시를 했고 네. 합격을 했고 그때도 단독 지원 아니에요? 하도 뭐 단독 지원이 그때는 많아서. 정말 빽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했고요. 네. 나중에 확인 전화까지 왔어요. 너 빽은 누구냐고.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빽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믿을 수 있나요? 아니 못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파도 없고 백도 네. 없고 그게 너무 서러움이 없거든요. 근데 그 백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뒤에 누구 백이 있냐고 하는데 저 백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생각이 났어요. 공개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느님. 예. 네. 공개 안 하셔도 된다고 네.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이 법원 행정처에서 쫓겨나서 한 1년 놀다가 그래서 국회에 갔다. 그것도 백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이 무슨 또 경력증명서를 냈네요. 그죠? 2009년 8월 14일 날 들어가서 2011년 8월 13일까지 2년 동안 법제실 사법법제과에 근무를 했고 2년 계약 만료로 마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 대법원 그만둔 게 2009년 8월 10일.
그 다음에 국회에 오신 게 8월 14일. 아니 휴가도 안 갔어요? 사실은요. 제가 좀 쉬고 들어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빨리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도 좀 너무했잖아요. 좀 쉬었다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더구나 여름인데. 그때만 해도요. 네. 제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너무 겸손해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우리 유해 최고위원께서도 벌써 10년이 지나니까 그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가슴이 뭉클합니다. 보셨죠? 자, 유해 최고위원에 대한 학력 위조 내용의 핵심 주장은 뭐냐? 독일에서 석박사를 3년 8개월 만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주변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하고서도 학위 못 받고 돌아온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믿겠죠. 실제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요. 3년 8개월 만에 석박사 다 했다 그러면 대부분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거짓말이면 문제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처절하게 피나게 노력을 해서 이룬 성과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온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찬사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팩트가 중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독일에 석박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시험을 봐서 얻은 독일어 성적표 2급이 돼야 법학 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석사를 받은 학위증명서입니다. 독일어로 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대사관에 가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인증서 누가 해줬냐고요? 당시에 독일 대사관 영사인 안영기라는 분이 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박사를 했습니다. 박사학위 증명서입니다. 석사랑 똑같은 줄 알았더니 뭐가 다르다고요? 요 밑에 빨간 글씨가 더 있고요. 이게 박사라 독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인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연락 주시면 직접 와서 만지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박사 인증서를 받았네요. 아까 그 안영기 영사입니다. 언제냐고요? 201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그죠? 우리 영사님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해야 되는데 우리 유 최고가 괴롭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 문 닫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정말 맞아요. 문 닫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쫄랐어요. 예. 요게 바로 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 않은 학생증인데 당시에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버스, 기차를 공짜로 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급하죠. 12월 31일 날 들어와갖고 하루 놀고 1월 2일 날 제일 먼저 달려가갖고 외국 박사 학위 신고필증을 내서 2008-0001호로 받았습니다. 자, 왜 학위 번호가 없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다가 무식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 이번에 끝나고 나서 항의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것도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요게 바로 책이고, 요 책은 현재 아마존을 비롯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 한 32유로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2월 달에 저쪽 영남 지역에 가서 학술 대회를 하고 거기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만든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박사 논문을 토대로 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요 안에 자세히 기재가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자마자 갑자기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갔답니다. 재판연구관이 판사도 아닌데 재판연구관으로 갔다? 당연히 현재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독일법을 전공한 전문가를 찾는다는 공고가 났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갈 수 있었고 백도 없는데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 남았죠. 당시에 독일어 전문가를 실제로
재판연구관으로 공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근무도 안 한 유효의 최고를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경력증에서 내줄까? 이거 자체가 위조라고요? 좀 심하죠? 그리고 1년 놀다가 쫓겨나가지고 1년 있다가 국회로 갔다.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8월 10일 날 마치고 아마 주말이 낀 거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휴가도 가지 않고 8월 14일 날 바로 국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단장님.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공부를 했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 한마디만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네. 유학생들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지도교수를 만나러 가요. 네. 논문을 쓴 뒤 그 논문을 가지고 지도교수를 만나러 가는데 왜냐하면 자주 가면 일단 부담되고 또 논문 쓰는데 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지도교수를 8개월간 만났어요. 한 주도 안 거르고 일주일에 한 번 항상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만났어요. 네. 근데 오후 4시에 지도교수를 만나러 가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시간은 설레잖아요. 네.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가 그러잖아요. 황금물 그 들판만 봐도 너희 털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그 이쁜 머리털이 생각나라고 하는데 저는 목요일만 되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힘드니까. 이번 주는 안 간다고 할까? 그 갈등을 항상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부터는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귀신처럼 오후 3시부터는 화장실을 들락거려요. 배가 너무 아프고 헬쓱해져가지고 4시에 선생님을 만나면 대부분 욕을 먹고 나와요. 넌 이게 뭐니라는. 그리고 선생님이 흘러가는 글씨로 고쳐줘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전 선생님을 만나고 딱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단 커피를 마셔요. 그것도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신 뒤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독일 친구들을 모아요. 네. 선생님이 갈겨 써준 글씨를 다시 적어달라고 해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글씨체를 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흘려 쓴 글씨를 알 수가 없어서 그 글씨를 해독하는 데만 해도 하루가 넘게 걸렸었어요. 네. 그런 시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보내서 그 날들이 모여서 논문을 빨리 한 것이지. 네. 그리고 그때마다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죠. 선생님이 쓴 글 좀 읽어줘. 그리고 이 문장을 내가 했는데 선생님이 코미실에 웃기다고 한다. 이 문장 어떻게 써야 돼? 그럼 친구들은 그러죠. 설명을 해보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건 그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참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세상은 거저 가지는 게 없는데 사람들은 거저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네요. 자, 오늘 우리 유효의 최고위원과 관계된 학위 의혹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자세하게 다룬 이유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유사한 얘기 들을 때 그런 근거 없는 사실, 억측에 휘둘리시지 마시고, 그죠? 또 괜히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하지 마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특별히 이 부분 문제를 다뤘습니다. 왜 적반하장에서 개인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쓰냐고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는 이것이 개인의 설명이지만 좀 더 크게 보면 바로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카더라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름 없는 얼굴 없는 사람은 카더라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정작 당사자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이상한 대한민국의 풍토. 바로 그런 풍토의 상징적인 사건이 유해의 최고와 관계된 학력위조 의혹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유해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사람들 눈에는요. 네. 이 세상이 가짜로 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끝까지 마지막 멋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사실 말씀하시기 불편한 얘기일 수도 아니요, 있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꺼낼 수 있었고 또 힘들게 지냈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참 열심히 살았구나. 네. 그냥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예. 자신이 다시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네. 우리 유해 최고위원님 힘내시고 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것처럼 더더욱 열심히 살면서 우리 보수우파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이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라 네. 학력 위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3년 8개월 만에 석사 박사를 받았다는 저거는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돌았고 좀 들으신 적도 있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죠. 아니 뭐 그게 진실인데 왜 마음고생을 하세요? 근데요, 그게 어떤 날은요, 단장님한테 누가 만약에 또 서울대 나온 거 맞아? 증거 대봐 이러면은 처음에는 웃어요. 그래 당연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증거 대봐. 왜? 내가 왜 증거를 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죠. 예. 사실 안 했지. 예? 그것도 뭔 소리예요? 변호사인데. 그렇죠. 내 변호사인데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봐. 너 사실 뺏겼지. 뭘 뺏겨요, 뺏기기는? 친구 거 뺏겼지 이러는 거예요. 아, 옆에 그 친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웃어요. 아. 그런데 이게 왜 단장님도 사시 공부하고 서울대 공부할 때 힘든 시간 많잖아요. 네, 뭐 네, 있었죠. 그거는 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힘든 네, 아픈 네. 시간.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웃죠. 왜냐면은 제가 거쳤던 그 경력과 그게 다 있으니까. 네. 자꾸 듣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어떤 단계가 되냐면요. 약간 살짝 내가 뭐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적이 생겼을까?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분노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평정돼요.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진짜 주유소 와라. 습격 사건. 내가 돈 좀 벌자. 네. 아, 예.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이제 평정 단계이신가요? 평정인데요. 평정과 분노가 약간 섞였어요. 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밤에요? 들어보니까 예, 또 그건 모 기자가 뭐 그런 뭐 기사를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그 평정됐던 마음이 조금 흔들렸죠. 어젯밤에. 것 왜냐면 제가 아직도 말 못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얘기는 시작하면 눈물이 아직도 나와요. 그게 10년이 지난 얘긴데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좀 가난하게 살았던 거, 또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던 거, 그게 이게 왜 잊고 싶은데 한 번씩 끄집어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는 그게 울컥 터지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네네. 네.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 예, 정준길입니다. 방금 유해의 최고위원과 어제 있었던 김현정 뉴스쇼 관련된 대담 마치고 다시 모셨습니다. 왜 모셨냐고요? 예. 방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에 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바로 유해의 최고위원님의 개인적인 문제이자 우리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카더라 통신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다시 우리 유해의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는 뭐 논평을 하시는 입장에서 오신 거고 네. 지금은 조금은 약간은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조금 있는 당사자로서 네. 이제 이 자리에 서셨는데 혹시라도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우리 언론인들이나 또는 문제 제기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문제 제기 좀 해주십시오. 뭘 문제 제기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 유해 최고위원 학력에 문제가 있다. 경력에 문제가 있다. 특히 독일에서 3년 8개월 만에 독일에서 석박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뒤에서 뒷공론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유소 습격 사건 아시죠? 한 놈 붙잡고 확실하게 죽여버린다. 라는 것이 우리 유해 최고위원의 모토입니다. 저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또 변호사로서 이미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하지 않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유해 최고님. 그러면 이제 지금 법률 대리인님. 그래도 공개적인 거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당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 유해 최고님에 대해서 제기되는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그것도 공개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이름 있는데 보면 여기는 밋밋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만져보면 털도털해요. 뭐가 찍혀 있는데 요 그림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뭔가 직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찍혀 있습니다. 요게 있는 것이 박사. 그죠? 그리고 직인이 없으면 그리고 가짜. 여기에 요렇게 써져 있어요. DR 독투 유리스트. 닥터 유리스타. 그러니까 독투 요게 유리스트. 박사라는 네. 얘기구나. 그리고 박사. 그게 보면 제 논문 제목까지 다 적혀 있고 또 네. 공증을 받았죠. 혹시나 이것도
비슷해서 가짜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도 또 무슨 인증을 받아놨네. 아, 이거 참 공격하려는 사람 힘들겠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그 당시에 신정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모든 걸 다 챙겨왔었습니다. 아, 신정아 사건이 있어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되겠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문제 삼을까봐 제가 준비를 다 해뒀었죠. 예, 여기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주 독일 대사관의 안영기 영사님께서 유여의 최고위원의 박사학위 자격증 관련해서 면전에서 원문과 상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맞는 것 같네요. 일단 그래도 몰라요. 맞아 봅시다. 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외국 박사 학위 신고 필증 2008-0001호네. 2008년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건데 며칠 날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2007년 12월 31일 날 네. 12시 반에 한국에 귀국해서요. 네. 또 귀국을 한 뒤에도 출입국 관리도 뗐어요. 어. 독일에 공부 안 했다고 할까봐 왔다 갔다 하면서 체류한 것까지 제가 증명서를 다 뗐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세심하고 신모원령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대비하려고 대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신정아 사건을 보면서요. 외국 신정아 학위가 사건을. 이렇게 바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격이 형사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두철미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못한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많이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적반하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안 삼을까 사실은 좀 걱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만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의혹 유여의 최고위원은 독일에서 3년 8개월을 공부하면서 석박사를 받았는데 독일어를 눈으로 혹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어는 못한다.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상한 자료를 주시던데 여기에 보면은 DSHE 해서 73, 77, 66, 77에서 마지막 파이널에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토플, 토익 같은 건데요. 네, 우리식으로 하면 독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에스하 조이그니스 독일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요? 데에스하 조이그니스인데요. 네. 독일어 검정 능력 시험 증명서. 성적이네, 그러니까 성적.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 독일은 대학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독일어를 잘해도 독일 땅에서 저걸 독일 학교에서 받아야지만. 다르네요. 토플이나 토익이랑 달라요. 다르네요. 그래서 독일 학교에서 저 시험을 패스해서 저 조이그니스 검정 능력 시험 증명서를 받아야지만 그게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야지만 학교 들어가듯이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대학을 들어갑니다. 이게 1급이 낮은 거고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지금 여기 뒤에 이게 있어요. 여기 이게 뭐가 있는데 있구나. 1이 제일 떨어지고요. 제가 헷갈렸었는데 2가 중간, 3이 제일 높은 건데 3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아주 말을 잘하는 거고요. 2부터 법대하고 의대를 갈 수 있어요. 1은 예체능. 네. 네. 이런 예체능. 네. 그러니까 2를 받았기 때문에 법학 전공이 가능했다. 그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성적이 조금 좋은 성적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석박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토익, 토플 비슷한 성적을 받아서 그래서 들어갔다. 이제 얘기가 됐고. 자, 이게 뭔가요? 이게 석사 졸업이죠? LLM인데요. 네네. 제가 석사 이걸 따기 전에 저는 그러니까 소년법으로 땄어요. 소년법으로 석사를 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사실은 저는 자랑인데 학부에서 과목을 이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동독 지역에 있었어요. 구동독. 그렇죠, 예나.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교수님들이 한국인을 잘 모르고 저를 이제 굉장히 그 커리큘럼이 빡세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부에 가서 성적을 따오라고 했던 거죠. 저는 한국에서 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오라고 해서 결국은 또 가서 따게 됐고요.
그 과목에서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물권법이라든지 그런 과목을 공부를 해서 학점을 땄습니다. 아, 그 그러셨어요? 학점을 따고 세미나 아르바이트를 쓰고 석사를 마친 거죠. 네. 그리고 그 성적표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요게 이제 석사네요, 석사. 네. 자, 그래서 근데 이거 혹시 또 위조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박사, 석사 받을 때 무슨 독일 대사관에서 인증서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위에 무슨 도장이 찍혀 있네요. 공증 받은 거고 이게 원본입니다. 공증 원본입니다. 원본이구나. 네. 인증서가 있는데 독일 대사관에서 받으신 거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요거랑 이제 같은 건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수로 이제 석사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고 맨 뒷면에 보면은 2007년 제 4171호로 그죠? 논문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인증한다라고 해서 안영기라는 영사님께서 당시에 독일 대사관 그죠? 독일 백림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증을 한 서류가 있네요. 공증을 한 서류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시고 석사는 있고 그럼 박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비슷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차이가 커요. 석사는 여기 밑에 직인이 없고요. 박사는 직인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요. 가만히 있어. 어디? 요거 좀 자세히 이거 좀 확대해서 한번 주세요. 독일은요 학위에 직인이 없으면 박사 학위는 직인이 없으면 안 돼. 독일 석사는 그냥 간단한 거고요. 박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박사는 굉장히